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맹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지역 아침 기온 영하 3도였고 예년 기온 2도 정도 웃돌았습니다. 이 낮 동안에도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없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다고 합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닷새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죠. 이 산불동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주말 이후 다음 주 중반경에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겨울이 접어들면서 사만사온 좀 날씨가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또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일부터죠. 내일부터군요. 학성동 문화공간인 학성갤러리에서 햇살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그 현장 소식 준비했고요. 또 별마로 천문대가 정부의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 조성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또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2월 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강원도 내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강원도회는 지난 6일 기준으로 13일째 지속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 도내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19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 주유소의 경우 인근에서 기름을 사와 판매하거나 또 큰 법인에 속해 있지 않은 개인 화물 차주들이 이 타 지역에서 기름을 수송해 이 3-4군데 급한 주유소부터 기름을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가 어제 횡성 제8 전투 비행단 앞에서 군용기 소음피해 1인 시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군이 약속한 전투기 연막 성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공군의 조속한 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 원주시 지부장 이모 씨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18년에 적법한 채용 절차 없이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활동가 한 명을 전곡로 시 지부의 상근 직원으로 뽑아놓고 노조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요 범국민 추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중앙부처 출신 인사와 기관단체장 또 출장도민 등 300여 명을 특별자치도 위원으로 범국민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현안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청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국장님이신데 이 특별자치국 이 기구 자체가 정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8월에 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이 이 특별자치국으로 이제 격상이 된 겁니다만은 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김진태 우리 도지사님 취임 1호 결재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 운영 계획이었습니다. 네. 7월 1일 취임 당시 기준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조직을 꾸려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추진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22일 날 민선 8기 도정 첫 조직 개편을 통해서 특별자치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 이제 3개과에 41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법 개정이 핵심 의미인 자치법령과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의 이제 권한특례를 발굴하고 다듬는 일을 하는 자치분권과 규제를 혁파하는 규제혁신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특별자치국은 내년 6월 12일 영시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추범을 담보하게 될 중앙부처 권한 이양이라든지 또 위임 그리고 또 규제 완화 등을 중점으로 담게 될 강원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처음에 이제 통과되었을 때 이제 내용이 좀 선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이것을 또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들 채워되는 것이 또 과제였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개문발차했다 하는 또 표현까지 했었습니다만은 내년 6월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채우는 과정 현재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우리 특별자치도 법의 개정에 담을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부처를 설득하고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네.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 추진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각계 인사들 300여 명이 이제 함께 했는데 좀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고요. 또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국내 정치, 경제, 행정, 언론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또 국내에 내노라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또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정치인, 도 출신 경제인, 행정가, 교육 분야 활동가, 언론사 대표, 주요 신문사 논설위원, 도내 대학 총장, 또 자치분권과 관련된 학계 인사 등 다양한 분들이 협의회 위원 활동에 동의해 주셨고요. 네. 앞으로 이제 강원특별법이 내실을 갖춘 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높여서 국민적 담론화 여론을 주도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그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또 특례 발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지난 8월에는 그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이 또 발족된 바 있었고요. 용역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의 특례 발굴과 맞물려서 현재 어떻게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18개 시군별 그런 어떤 권한 특례를 좀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계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우선 이제 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과 비전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초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 중에 적경지역, 태강지역, 동해안 권역, 내륙 권역 등 4개 권역별로 네. 설치 목적, 비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좀 모아서 세밀하게 다듬고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은 방향은 저희가 꼭 필요한 핵심 권한 특례를 많이 부여받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4대 핵심 규제가 있습니다. 환경, 산림, 군사, 농업 여기에 대한 어떤 중앙부처의 권한이라든지 또는 이양,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권역별 저희들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또 권한을 특별도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또 지역 현안 과제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 과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고요.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달 중으로 각종 권한 특례를 정밀하고 친밀하게 다듬어서 또 전문가, 자문간의 의견을 거쳐서 강원특별법 개정 법안 초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달 중으로 좀 가시화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중앙 정부와 또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이제 지원위원회가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 세종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 지원위원회가 이제 설치돼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이 세종과 제주 또 강원도까지 포함된 단일화된 지원위원회 또 설치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향후에 좀 어떤 예상이 가능하고요. 또 이 지원위원회 설치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또 예상될까요? 네, 우선 이제 법적으로 보면 현재 제주, 세종은 각각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강원도도 법적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제 정부가 통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제주나 세종이나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법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무총리실에서 전남 추진단이 있는데 예전에는 각각 뭐 제주, 세종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하나를 묶었습니다. 추진단 안에 과를 만들어서 제주과, 세종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강원과 네.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뭐 기존과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은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회가 설치돼서 내년 1월 19일에 이제 그때까지 설치가 되면 강원도의 법령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 지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되고 또 이 심의된 내용이 각 부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제 특별자치도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 그 전북 같은 경우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통과가 이루어졌고요. 어제죠 법사위원회가 이제 열렸습니다만은 이 사안이 좀 계류가 되었습니다. 네네. 지금 듣기로는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서 강원도 의원들의 문제 제기 때문에 계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전북까지도 특별자치도 지위를 이제 부여받고요. 요즘은 충청 지역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좀 특수해야 어느 정도 특성도 인정받고 뭔가 그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이루어질 텐데 이게 이제 여러 곳이 되면은 이 특별자치도의 어떤 특성이 퇴색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다른 지역을 또 반대하면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이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좀 어떻게 입장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전북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전체회에서 계류가 됐는데요. 뭐 경기도 북부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뭐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원도에서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단점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김진태 도지사께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강원도가 가야 할 길만 가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강원도만의 가치 또 우리만의 특성을 잘 살리고 돋보이게 해서 다른 특별자치도와는 다른 차별화된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6월 11일 이제 강원자치도가 출마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달 중으로 전체 지역별 특례 발굴이 이루어진 것을 좀 가시화시키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또 궁금한 것이 영서 내륙 지역에는 과연 어떠한 또 비전을 제시할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좀 그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제가 연결해서요. 지역 중심으로 또 어떤 그 비전을 제시했는지 또 가능성 또 현실화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청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햇살 지역 아동센터가 내일부터 학성 갤러리에서 햇살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알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센터를 알리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햇살 지역 아동센터 햇살 전시회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먼저 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네, 햇살 지역 아동센터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학성 갤러리에서 햇살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햇살 지역 아동센터는 원주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열린 문화 공간인데요. 지역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 아동들의 성장을 돕고 또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할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세세한 신경을 쓰기 어렵거나 학교 안내문을 이해하고 등교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다문화 가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입소 비용 없이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 곳인데 코로나 이후로 개인과 기관의 후원이 끊기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센터를 소개하고 또 후원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햇살 지역 아동센터 신경애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것은 사실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무대에 올라서 보는 경험,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보는 경험, 그리고 급식 시간에 맛없는 반찬을 먹어보는 경험 또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경험해보는 것과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는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하지만 작은 경험이라도 해볼 수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하시다면 방문해 주시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후원으로 연결된다면 정말 더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가는 내년에는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 전시는 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올해 한 해 동안 센터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는데요. 도자기 작품이나 아트 작품 등이 전시됩니다. 지금 센터에 다니는 35명의 아이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완성한 캘리그라피 같은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의 테마는 올해 우리는입니다. 아이들이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인 피아노와 댄스, 또 미술 활동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미술 창작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활동이고 오는 16일에는 발표회도 진행됩니다. 아이들 활동의 결과물을 무대에서 노래나 댄스, 연극이라는 매개체로 끼를 펼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진행하는 이번 전시와 발표회가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전시인데 앞으로 매년 풍성하고 알찬 전시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전시물을 보고 감상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전시를 함께 준비한 김경미 아동 담당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색깔 모래로 이렇게 계절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계절에 맞게 이렇게 색깔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오는 애가 7살도 있는데 7살 아이도 되게 그 색깔을 예쁘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자기 작품 보면서 흐뭇해하고 이런 게 좀 기특하게 생각됐어요. 예, 이 전시를 준비한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정말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센터 또 전시 정보 좀 정리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지을까요? 네, 전시는 2019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때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처음 진행되는 만큼 우리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격려해준다면 아이들이 경험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센터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도 이번을 계기로 센터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후원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햇살 지역 아동센터의 햇살 전시회. 추운 겨울에 좀 햇살처럼 따뜻한 또 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학성 갤러리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혼의 별마로 천문대가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 조성 공모 사업에서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는 또 실감 전시로 재개관하기도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 또 관람객 수가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전반적인 내용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박물관 팀의 이명희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박물관 팀장 이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이 정부죠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 조성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이 별마루 천문대가 이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이 공모 사업이 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예, 공모 사업은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대상으로 해 실감 콘텐츠 제작이나 체험 조성 사업 한 가지가 있고요. 네.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모두 별마루 천문대가 2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였는데 꾸준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서 실무자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예.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게 뭐 매년 항상 이 경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까? 매년마다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저희가 운이 좋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기존의 천문대는 별자리 강의나 천체 관측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전부였다면 네. 저희가 실감 전시를 통해서 별만 관측하는 곳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사진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소셜미디어에 많이 등장했고요. 그 덕에 카페나 문화상품 판매 매출이 또 자연스럽게 증가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배우 예. 박은빈 씨가 찍은 광고 촬영지가 저희 별마루 천문대 실감 콘텐츠 그 장소였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진 맛집. 요게 요즘 아주 MZ 세대들에게 중요하죠. 네. 특히 이제 좀 많은 점수를 받은 것이 작년 말에 좀 보충을 했죠. 뭡니까? 이 실감 전시, 인도로 이제 재개관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인프라였습니까? 실감은 말 그대로요. 우리의 오감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험 전시를 말하는데 네. 관람객이 별마루 천문대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우주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갖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주요 전시로는 오로라, 성운, 은하수 등의 우주 현상을 작업해서 홀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우주 탄생 과정을 그래픽해서 프로젝션 매핑을 했고요. 네. 별빛 우주 공간인 미러룸 조성, 또 떨어지는 별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스토리텔링을 한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네. 특히 떨어지는 별을 잡고 소원을 비는 공간과 미러룸이 실감 전시관 중에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유료 관람객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어느 정도 늘었나요? 저희가 기존보다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배 이상이요? 네. 그럼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찾고 계신 겁니까? 예? 하루에 보통 몇 분 정도가 찾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될까요? 죄송해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올해 관람객 수가 이제 유료 관람객 수가 네. 배 이상 늘었다라는 것인데 아직도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또 인프라 확충 또 프로그램을 또 개발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스마트 박물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저희 별마루 천문대가 실감에 이어서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 월을 구축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시 해설이나 소장품 아카이브 속에 교육 관련 콘텐츠들을 인공지능과 터치 센서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천문대를 찾는 방문객이 미디어 월을 통해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 예정입니까? 네. 그 뒤로 또 정말 또 방문하시면은 지금과는 또 다른 또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공간들을 현재 또 조성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박물관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실감 전시와 미디어 월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카페를 한번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시죠. 예.
그 별마루 카페가 저희가 해발 799m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름도 카페 799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시그니처 메뉴 우빠별과 초단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고요. 저 정말 꼭 방문해서 사진 맛집이라고 하니까 사진도 좀 많이 또 찍어보고 싶은 또 욕심도 드는군요. 네. 또 눈으로 또 담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월군 박물관팀의 이명희 팀장이었고요. 오늘 12월 8일 목요일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